자, 오늘 반갑습니다. 2016년 10월 12일, 10월의 세 번째 주네요. 근데 10월 1일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두 번째 주 수요일 되겠죠? 네, 두 번째 수요일 10일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솔직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보세요. 네, 솔직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솔직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1번.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시황 바로 들어가죠. 자, 금일은요, 수요일장인데 일반적으로 수요일이라고 한다면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는 날이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매도를 해야 금요일날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만약에 돈을 쓸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면서 주말에 뭐 저기 만약에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수요일날 매도를 쳐서 금요일 현금을 들어오고 그걸로 이제 주급을 준다라거나 이제 정리를 하겠죠. 혹은 뭐 가을이나 이제 겨울쯤 가을 돼서 뭐 저기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을에 저기 단풍도 보러 가야 되고 맛집도 가야 갈 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도의 이제 매도가 나오기 쉬운 시기인데 또 타이밍도 탁 크게 게 미증시 빠졌어요. 오늘 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 주의 절반이기도 하지만 매도를 쳤을 때 이번 주 안에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수요일이라고 보고요. 이 시기에 매도 포인트가 나오기 쉽다는 거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16년 10월 10일 수요일 레드캔들과 함께하는 이슈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거는 당연히 미증시입니다. 다우 나스닥 보고요. 지수의 움직임이나 방향, 흐름들 살펴본 다음에 유형 마감 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가고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온 뉴스는 아마도 갤럭시 노트 7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 관련 얘기도 같이 나올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연봉입니다. 연봉 형태. 작년에 음봉 나오고 올해 양봉이 또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수류탄 같이 생겼죠, 그죠? 수류탄 같이 생긴 아래꼬리가 길쭉하고 윗꼬리 약간 나오고 몸통이 있는 양봉의 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언젠가 8년인가 9년인가 그때쯤 8년 9년 이때쯤 보시게 되면 장대 음봉 밀어버린 연봉 형태 이후에 아래꼬리 양봉으로 쭉 뻗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상승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라면 올해부터 양봉인가 계속 이어지나 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전 2002년 이전 2000년 초반과 2010년 이전 그 부근 타이밍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연봉의 죄송합니다. 연봉의 캔들상 음봉의 몸통이요 좀 길어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5일선 이하로 한 21선까지 가게 밀어줘야 이제 지지받을만 하다라고 보는데 좀 많이 안 빠졌죠 작년에. 그래서 올해 양봉 나오는 게 약간의 페이크일 수도 있다. 올해 양봉 나온 이후에 연말 정도 되면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 가능성을 추가로 이제 확률 높인다라면 뭐가 있느냐? 금리 인상이겠죠. 올 연말 정도의 금리 인상 얘기 또 나올 거다 확실하게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임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자라는 얘기고요. 월봉상 그림 보시면 18,000포인트 중반에서 이렇게 슬쩍 꺾입니다. 주봉상 그림은 하락 나오죠. 시황을 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증시나 다우 나스닥 증시나 국내 증시의 방향성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발생시키고 나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박스권의 형태와 유사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강한 급등 이후 18,000포인트 중반에서 18,000이 초반 그 초반선에서 지지를 받는 다행이지만 깨면 어디까지 올까요? 만약 깬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7,000포인트 초반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튀면 다행인 거고 또 밀리면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인 증시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다우지수, 이제 나스닥 지수, 미증시를 보신다라면 현재 조정의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월, 10월, 9월부터 시작한 다우지수의 2평 이하 자리, 60에서 이하 자리 돌파 나오려고 시도하지만 돌파 못하는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거래일은 200포인트 이하가 빠졌습니다. 심하게 빠졌죠. 네, 지금 약간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지수 구간대를 보시게 되면 다우와 나스닥 다 같이 보겠지만 다우 지수는 18,000포인트 초반에서 중반 넘기가 힘들고요. 8,000 그 초반 한 100포인트 단에서 2편 구간이라고 한다면 121선과 61선 사이에 갇혀있다. 과거 같은 경우에 5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자리에서 돌파 나왔지만 지금은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 밀리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 막 올라가고 막 날아가요. 잘 가요. 나스닥 종합지수 쭉쭉 뻗어갑니다. 5,300포인트대까지 끌어올리고 뭐 2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올라가죠.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계속 상승해주고 올라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그쵸? 항상 잘 나갈 때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잘 나가고 상승해주고 뭐 수급 좋고 막 주변에 좋은 얘기 나오고 할 때 그때 경계해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뭐 잘 간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예를 친다라면 이 사람이 요즘에 뭐 사업 잘 되고 뭐 일 잘하고 해갖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진 팍팍하고 초승진하고 있고 막 주변에서 사람들 따르고 막 세력을 만들고 한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뭐가 잘 된다거나 이제 분위기 좋다 그러면요. 어깨에 그리고 목에 이게 벽돌이 쫙 올라갑니다. 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기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한번 뭐 실수를 한다거나 문제 생기면 한 번 꼬꾸라지는 겁니다. 증시도 마찬가지. 상승세 계속 이어집니다. 쭉쭉 뻗어가요. 다우 나스닥 지수 양봉에 음봉 살짝 나왔다가 양봉 계속 뻗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가 한 번 꺾이면 무섭게 빠진다는 거죠. 2000년대를 보시게 되면 2000년 초반 장대 음봉 하나로 끝났나요? 아니요. 3년 동안 내리꽂았습니다. 나스닥이. 그 전에 몇 년 올라갔습니까? 양봉 나오기 시작한 자리.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중간에 빼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 정도. 거의 10년 가까운 나스닥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3년 동안에 강하게 밀어버리고 그리고 한 4, 5년, 5, 6년 정도 동안 한 7, 8년 동안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급등이 아니라 이평선의 추세라거나 그런 데를 지켜내면서 조금씩 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게 2009년도 이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럴 수가. 양봉의 그림. 1990년대 양봉 3개, 5개, 8개의 양봉 이후에 음봉 3번 밀었죠. 그죠? 2009년부터 본다라면 지금 몇 번째예요? 7번째인가요? 그럼 내년까지 살짝 올라가다가 밀리면 무섭게 빠지겠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증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다우 나스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 다우 같은 게 약간 꺾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지금 장기간 올라가고 터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이제 후년 정도에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막 시장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미증시 투자한다거나 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스닥 월봉 형태 신고가 갔다가 내려왔고요. 주봉 형태 슬쩍 음봉 나옵니다. 근데 5,000포인트와 4,800포인트 선 정도 요 자리 이 자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지 확인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 평을 깨려고 하는 모습이죠. 5,200포인트 인근에서. 자, 그래서 정리하자라면 다우와 나스닥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건 좋아요. 상승 이어집니다. 그러나 상승세가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 이후에 이제 꺾일 수도 있고 꺾이게 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형 마감 보겠습니다. 한 4페이지 돼요. 첫 번째 페이지. 자, 실적 부진 우려, 달러 강세 영향, 급락, 다우 200포인트 하락. 뉴욕 증시가 실적 부진 우려와 달러 강세,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현지시간 기준 11일날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전날보다 26포인트 1.24,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200포인트 1.09, 나스닥은 81.89 1.54% 급락을 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의 시작 알코아가 실적이 별로였어요. 알코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알코아 많이 들어봤는데 알코아가 기대 못 미쳤대요. 그러니까 대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뭐 뭘까요? 삼성 뭐 아니면은 저기 현대죠. 삼성, 현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꼴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유명한 시장 업종을 볼 때 대표적으로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기대 못 미치는 실적 내놨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상치가 34센트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었는데 32센트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약했다. 주가도 11%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달러가 좀 올랐어요.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고 약재를 정했다고 하는데 업종별로는 헬스케어가 2.51% 급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클린턴 우세 때문에. 클린턴 우세 그리고 이제 저기 트럼프 약세 나오면서 헬스케어가 좀 급락이 나왔다고 하고요. 원자재 빠졌습니다. 그리고 S&P 500 11개 업종이 모두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8개 업종은 1% 이상 빠졌다고 되어 있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내놓는 뭐랄까요? 시한폭탄 같은 악재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얘기만 나오고 뭐 냄새만 나면은 그냥 막 빠집니다. 자, 달러가 12월 금리 인상에 베팅한다 하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영국 파운드가 급락했다고 하네요. 12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올랐는데 증시는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 그러니까 그냥 브렉시트도 아니고 완전한 단절.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자면 그런 거야. 말하자면 뭐냐면 아들내미가 엄마 아빠한테 나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허락해줘. 안 된다. 얘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아들내미가. 그러면 나 그거 다 파줘.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단절하겠다.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가 결혼 안 시켜주면 나 혼자 팔 거야. 나갈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드 브렉시트 쪽으로 이제 우려가 깊어지면서 파운드화가 주가가 그 가격 자체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냥 뭐 집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호적을 파간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에 이제 파운드화 가격 약세와 함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달러 가치 상승의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12월 금리 인상에 베팅했기 때문으로 불이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는 12일 공개되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12일이니까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이 되겠죠. 자, 내일 아침 시황에 아마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유가 오펙 산유량 최대 러시아 딴소리에 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들이 산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요. 산유량 동결에 대해서 러시아가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면서 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산 내지는 뭐 동결 정도를 예상했었죠. 그러면서 막 기대했었습니다. 올라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파내고 있어요. 산유량이요. 하루 평균 산유량이 3,360만 배럴이고요. 역대 최고입니다. 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란 등의 산유량이 늘렸답니다. 아니 유가를 잡으려고 감산을 하지 못할 망정 아니면 동결이라 한다 그랬는데 이거 뭐 감산을 합의했지만 얼마 줄지 합의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팔 테니까 너네들 하지 마라 이런 식이죠. 자기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산유량을 늘린 상태 때문에 유가는 오히려 많이 하락에 나왔다는 거죠. 석유시장 내년 상반기까지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산하면은 평균이 시장 균형이 나올 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감산 선유량 동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가 빠집니다. 50달러를 넘었었죠 어젠가? 근데 다시 떨어지겠죠. 왜? 40과 50달러 사이에서 픽스되는 게 좋아요. 고정되는 게 좋아요. 오르면은 비싸다 그러고 빠지면은 많이 내려왔다 그러죠. 40달러대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산을 하던 동결을 하든 간에 그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국제금값 달러 강세 영향 하락, 구리 등 광물 내렸다. 아까 봤던 거니까 보면 되죠. 유럽 증시가 유가 하락과 실적 부진 우려에 하락 마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실적이 부진했고 달러 강세 왜? 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12월 얘기 나오면서 그쪽 베팅이 나오면서 달러가 좀 올랐다. 파운드화는
하드 브렉시트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산유량 동결이 아닌 감산이 아니라 우리는 못 해먹겠다. 그냥 팔란다. 이렇게 가면서 유가는 하락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갑니다. 코스피 연봉 형태입니다. 코스피 연봉 2000포인트 초반 2030선도가 있습니다. 2000p 그냥 안 빠지네요.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도 못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거는 악재로 적용될 겁니다. 이 구간이. 그죠? 지금 현재 모습 본다라면 이 정도 모습입니다. 이 정도 구간이에요. 빠지면 1600 혹은 400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800과 2100포인트 사이에서 한 3, 400포인트 영역 안에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횡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횡보 나오다가 2편 끌어올릴까요? 아니, 그거보다는 조만간 한번 강한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800 이하, 600, 400 정도, 심하면 400 정도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생깁니다. 다우나스닥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횡보 박스권 이어지면요, 지루합니다. 지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겨우면 나와야죠, 일단. 지겨우면 나와야죠. 그쵸? 우리가 흔히 그 지수랑 종목을 볼 때 종목이나 이런 걸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이 아니에요. 에? 종목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는 겁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네, 방송 중입니다. 혹시나 화면이나 소리가 안 나올 경우 F5 누르시면 돼요. 화면 소리가 안 나올 경우는 F5 누르세요. 네, 시황 중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수 움직임이 횡보만 계속 이어지고 지루하다. 그러면 일단은 슬슬 빼는 거죠. 살짝 나오는 겁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충격으로 한번 밀어준다면 땡큐. 600, 400 땡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간 기준 횡보 너무 길죠. 2011년부터 지금 5년 동안 이 자리입니다. 이게 너무 심한데. 그죠? 자, 주봉상 그림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주간 기준에서 올라와도 제가 원형을 이렇게 3개를 잡았어요. 3개를 잡아드리면서 2000한 6, 70 정도 올라왔다가 머리 맞고 빠질 것 같아요. 네, 빠졌죠. 현재 30입니다. 2000과 2000한 60 전후에서 이런 그림 만들어지고 있고 3, 4주 전에 2주 전, 3주 전에 올라왔던 자리가 2006, 70인데 머리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머리 맞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조정받거나 하락 나올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VI방 공개방 다 잘 나오고 다시 리셋했으니까 잘 나올 겁니다. 이제 또. 자, 그 자리에서 이제 밀어주는 모습이다.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죠, 아무래도. 네. 미증시 빠졌으니까 20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조정이 아마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아침부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 배팅을 안 하려다가 막판에 한 2개 했는데 막판에 2개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문제 없는데. 재접속해보세요. 자, 하려다 말았는데 다행이에요. 지수가 빠질 것 같은데 저는 종가 배팅한 종목이 이제 막판에 4개 나왔는데요. 2개가 시간에 매수되게 물량이 10만 주, 80만 주 이런 식이에요. 동시효과도 괜찮습니다. 네. 지수는 아마 하락 출발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거의 90%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종가는 성공일 것 같고요. 무리하게 잡기보다는 좀 간망이라고 했었는데 아침에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진다, 지수가 하락이 나와주고 눌림이 강하다, 개파락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연봉지수, 제가 올해 코스닥의 연봉 캔들은 음봉일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600 정도까지 오면 땡큐다. 이거는 이제 그 대선과 맞물려서 보는 거예요. 대선과 맞물려서 흐름을 보게 되는데 내년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음봉을 끝나야 좋아요. 대박 내기 쉽습니다. 올 연말까지 코스닥의 그 지수 움직임을 600포인트대로 맞춰놓고 내년 연초부터 차근차근 600이나 이런 자리에서 차근차근 주가를 끌어올려서 내년에 한 800까지 딱 찍어버리면 대선 때까지, 그죠?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진짜.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할게요. 네, 우리 회원님들 잘 들리시나요?
소리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들리시면 숫자 1번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자, 잘 들으시면 숫자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잘 들리는데. 몇 분이 안 들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전달해 놨습니다. 네. 전달했으니까 아마 확인하고 조치해 드릴 겁니다. 내년 대선 때까지 해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올해 좀 빠져주는 게 좋아요. 시작점이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시작점이 어딘가 굉장히 중요해요. 흔히 인생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죠. 야, 인생 똑같아. 출발점 어떻게 누구나 다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돈 많고 힘 있는 부모 밑에서 시작한다라면 출발점에서 벤치 위에 올라타고 출발하는 거고요. 흑수저라고 하죠. 흔히 흑수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뛰는 건 물론이거니와 20대 30대 되게 되면 부모님은 얻고 뛰어야 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절대. 시작점이 달라요. 그럼 징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정말 대박을 낸다. 정치 하시는 분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면 600에서 시작해가지고 800 올리는 게 보기 좋을까요? 아니면 750 시작해서 800 찍고 빠지는 게 좋을까요? 밑에서 바닥에서 저점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올해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리게 노력했고 앞으로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하는 게 쉬울까요? 보기 좋을까요? 이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저점 시작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내려오면 좋아요. 월간 기준 보시면 저항이죠. 음봉이에요. 주봉 보시게 되면 지금 빠집니다. 600포인트 중반 한 5, 60 정도 왔다가 약간 튀면 좋고 600 이하까지 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현금 보유량을 지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거나 매수가 이상 플러스 자리 남은 종목도 있다면 현금 보유량 지금 늘려놓으셨다. 올 연말까지 해서 한번 충격이 있다라면 그때 종목을 많이 잡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간 기준 670까지 와있죠. 좀 빠졌고요. 자, 미증시,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마감 봤고요. 이제 뭐 보느냐?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를 볼게요. 울려요? 울려요? 소리가. 제 방이 좀 넓어가지고. 울립니다. 뉴스 보겠습니다. 기사는요, 11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11개의 기사를 가져왔고요. 지금 시간이 8시 43분인데, 우리가 이제 8시 55분 정도까지, 어제 회의를 통해 8시 55분 정도까지 하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넘겨받고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전문가분들도 55분 정도에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조율했던 부분들 하기로 했으니까요. 55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기사는 11개. 한 기사당 1분 정도 1분 플러스 알파 잡으면 되겠죠. 자, 봅니다. 유가가 50달러 넘었대요. 원유 투자 상품 골라담기. 지난달 오펙 감산 합의 역량이다. 근데 마감할 때 보니까 빠졌죠. 50달러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유가 빠졌다. 51달러 기록했다 돼 있지만 고점 대비 하락이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러시아가 딴소리 했고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감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팠다. 그래가지고 얘기 나와줬는데 원유 가격이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뉴스가 기사가 새벽 3시에 나온 건데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 부분에 베팅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VIP원들한테는 얘기했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자, 날 추워집니다 이제.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어떻게 해요? 호빵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호빵을 먹는 것도 있지만 집안에 난방을 돌립니다.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저희 집도 시골 저기는 지금 기름대입니다. 시골에는 기름을 떼고 난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가스를 쓰기도 하고 전기 쓰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겨울 되고 시골 가면요 난방 많이 합니다. 기름을 많이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추워지면 난방 관련 제품들이라거나 회사 주가들 혹은 이제 기름 업종들, 정유 업종들의 주가가 가기가 쉬워요. 그쵸? 그러면서 유가 상승의 가능성을 본다면 그러한 시기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팠다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막판에 빠졌다고 되어 있네요.
시기적으로는 그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와준 것 같은데 골라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기사는 채권 전문가 98%가 10월 기준금리 동결 예상. 이번 주죠? 이번 주 얘기 나온다고 했죠. 10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네, 10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올리겠지만 애매하죠. 시기적으로. 올리기엔 조금 애매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57분에 넘길게요. 57분에 넘기겠습니다. 왜냐? 아까 그 뭐죠? 지표 봤잖아요. 지표 보니까 별로 안 좋다고 나옵니다. 지표가 좋아야지 뭐 빨리 뭐 올리는 거 할 텐데 쉽지 않고요. 기준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12월 금리 인상 이 부분도 12월로 얘기가 이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 기준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채권 전문가 98%니까 거의 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아마 이제 동결하고 넘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날에 우리가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네, 내일이나 모레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8.04% 급락했어요. 코스피가 24포인트 빠졌다. 이 갤럭시 노트 7 저도 쓰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며 쓰고 있거든요. 노트 7 정말 좋아. 뭐 홍채 인식부터 해서 보안부터 해서 야 이거 카메라 성능 대박이다 막 했는데 한번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올 연말까지 해서 전부 다 교환 내지는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13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냥 쓰고 싶어요. 참 좋은데 왜 그냥 점검 계속 갖고 쓰고 싶은데. 자, 노트 7 단종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중지했고요. 그리고 교환도 중지했습니다. 단종으로 넘어갈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악재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불거지고 있죠. 주가가 8% 급락했어요. 170만원 넘었다 대박이다 라고 나왔는데 세계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면서 주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 7 단종을 하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코스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총 1위기 때문에 코스피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2030포인트까지 내리꽂았죠. 그죠? 내리꽂으면서 삼성, 코스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한숨을 쉬고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어떻게 멈출 수 없을 것 같고 한동안은 더 빠지지 않겠나. 그리고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교환 부분 봤는데 그 부분들이 그 전 버전이죠. S7이라거나 뭐 다른 걸로 교환하라. 근데 S7 저도 집사람 바꿔줬지만 저는 일부러 안 바꿨어요. 노트 7 쓰려고. 노트를 쓰고 싶어서 이 사양으로 본 건데 삼성 빨리 다른 태계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삼성 애플 미국 연방대법 상고심 배법관 비틀 살 때 외관만 보냐? 요건 이제 애플이랑 삼성이 싸우면서 누가 외관을 따라 했네, 뭐 특허를 침해를 했네, 뭐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대법관이 이런 얘기했죠. 껍데기가 똑같다고 사람들이 안에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을 안 보냐? 얼굴이 똑같이 생겨도 사람 내면을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강남에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강남 미인도 얘기하면서 강남 가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100명씩 돌아다닌다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한 명씩 만나보면은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갈아엎어도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어가지고 이 사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똑같이 생겨도 이 사람은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외관이나 이런 디자인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뭡니까? 기능이나 사용의 편리성이나 그 안에 보이는 하드웨어의 그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한 일침을 줬다라고 나와 있네요. 현명하신 분이에요. 겉보다 외면보다 내면을 봐라. 시스템을 보고 사용량을 봐라. 이런 거. 자, 달러 12월 금리 인상에 베팅한다 강세. 영국 파운드와 또 급락 나왔던 얘기죠.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최근에 태림 포장의 주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가? 이랬는데 골판지 포장재 1위에 태림 포장이 계열사 포장재 사업을 모두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림 포장 영업, 양수도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액 상계를 통해서 생산 공장 3곳 사실상 공짜로 확보했다. 시장 장력 확대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네이버가 그 광고본 매출을요 거의 뭐 90몇 프로 먹고 있대요. 언론사나 기사 그 내는 쪽에 안 나눠주고 지가 다 먹는데요. 그러면서 뭐 독점 뭐 하고 뭐 딴 거는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은 공유하면서 이런 거 안 하냐? 라고 이게 많이 나눠주는데 태림 포장이 이 분야에서 그냥 완전히 독식을 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열사 포장 사업 모두 인수를 하면서 태림 포장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밀고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밀고 가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공시를 보시면 태림 포장이 계열사인 월산 페이퍼, 태림 페이퍼의 골판지 상자 및 원단 사업을 597원, 174억이겠죠. 원이 아니라 597억, 174억이겠죠. 597원에 전 600원 줄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예, 이 기사 오타가 있네. 자, 11월 21일 날 주총을 열고 양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수 대상이 월산페이퍼, 창원공장, 마산공장, 골판지 상자 및 원단 생산 라인 포함해서 등등등등 양수 시점이 12월 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구조 재편 작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그룹 내 4개 회사를 복잡하게 분산된 사업군을 페이퍼, 패키징 딱 2개 무슨 페이퍼, 무슨 페이퍼, 무슨 패키징, 무슨 페이퍼 딱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냥 사업권을 나누는 겁니다. 페이퍼는 여기, 패키징은 여기 2개만 해라. 10개, 5개, 6개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그냥 우리 거는 다 우리 거, 페이퍼 다 우리 거, 패키징 다 우리 거 2개만 하자. 단순하게 가자. 라고 해서 그 전략을 짰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모아지는데 아마도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한 게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요 부분들 진행이 되는 11월 말, 이 중순 12월 중 얘기 나와줍니다. 12월 말 양수점 나와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전략 수립에 수립했다. 요 세 번째 단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되겠죠. 자, 인터넷상에서 증권 그 관련 서비스 하는 거, 증권 관련 서비스, 방송은 위너스톡, 프로그램도 위너스톡 딱 2개 끝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일어나겠다는 얘기죠. 인터넷 증권방송 같은 경우는 이 회사 하나만 딱 이름 놓으면 다 할 수 있게.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용 같은 경우도 여기 이게 하나면 다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모으겠다. 힘을 실어주면서 단일화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죠. 여러분은 생각하는 거, 껌하면 뭐 있습니까? 껌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그거. 휴대폰 하면은, 지금은 뭐 그렇지만, 쌈송 있잖아요. 미원, 아시죠? 조밀한 미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업종,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을 부각시키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찬바람 봅니다. 보일러 업계 지금 장사할 시기에 딱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보일러 업계 새역을 내세우면서 마케팅의 각주전을 벌이고 있다. 귀뚜라미는 올해 광고를 통해서 지진감지, 가동 중지하는 기술, 온수 끊기지 않는 저탕식 기술 등등 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한다. 여기 누구예요? 문정희 씨가 출연한 광고. 타이밍이 탁탁 떨어집니다. 여러분 봄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봄이 되면은 방산주, 그죠? 가을 겨울 되면 뭐예요? 배당주. 이런 식으로 시기에 맞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날 추워지니까 보일러 업종들이 장사하려고 하고 있다. 여름에는 뭐예요? 여름에는 비키니, 수영장 등등. 겨울엔 뭐예요? 난방. 이거 이렇게 봄 되면 또 패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IPO 시장 경고 등 돈 빠지는 공모주 펀드입니다. IPO가 요즘에 장사가 안 돼요. 그죠? 공모주 펀드가 한 달에 550억의 유출이 있었답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0.92예요. 별로. 2분 뒤 넘겨드립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중반 넘어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썩 나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에 대한 펀드 수익률 낮다 보니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모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까 그 두산파켓 뭐 연기됐던데
두산밖에 연기가 되고 호텔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을 미루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남았지만 한미약품 사태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거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야 돈이 많이 몰린다. 근데 그 연말쯤에 다 모여지니까 어려울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더 심각한 불신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모주 쪽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안 더. 꽉 막힌 코스피에 대한 대안이 뭐냐? 성강퉁 얘기 나옵니다. 금투업계가 연말에 시행되는 성강퉁 뭐 얘기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투자 업계입니다. 무슨 운영, 무슨 증권 이 부분들이 성강퉁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가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눈을 돌리자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중국 부분들로 눈을 돌리고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중 확대가 나오네요. 클린턴 수혜주 뭐 있습니까? 자, 헬스케어는 빠졌고요. 태양광, 사물인터넷, IoT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클린턴 쪽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주요한 카드다. 그러니까 이거 봐라. 깔끔하죠? 시간은 56분 약 40초. 마무리 인사드리면 57분 되겠네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 그리고 오늘 팔아야 금요일 돈이 됩니다. 오늘 팔아서 금요일 돈 들어오면 뭐 하세요? 프로그램 구매해야죠. 방송 연장해야죠. 들어오셔서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날 수익 나는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박 나시고요. 선재공님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